안녕하세요. 요즘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챗 GPT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자 여러분을 찾은 김덕진입니다. 챗 GPT,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대화하는 로봇이죠. 이 로봇은요, 미국 변호사 시험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다? 네, 무료 변호사 상담 가능하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 챗 GPT, 인공지능 챗봇을 잘 활용하시면 능력 만렙, 천재를 24시간 동안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점은요, 이 챗 GPT가 책임은 져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턴 다루듯이 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챗 GPT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11월 30일이죠. 챗 GPT 3.5가 출시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폭발적이었냐면요. 단 2달 만에 월간 활성 사용자 수 1억 명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 3위인 인스타그램이 1억 명 달성하는데 30개월 걸렸고요. 틱톡 엄청난 홍보를 했으면서 1억 명 모으는데 9개월이 걸렸어요. 얼마 전이죠. 3월 14일 이 GPT-4로 업그레이드된 챗 GPT가 공개됐습니다. 3.5보다 대부분의 기능이 상향 보완돼서 출시됐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심지어 손글씨까지도 섬세하게 인식하는 것인데요. 이 기술이 좀 더 큰 범주로 확대가 된다면 우리가 이 영화 속에서나 봤었던 인공지능 영화들 현실에서 벌어질 날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챗 GPT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는 이 사람들이 쓰는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토대로 학습을 거쳐서 탄생한 인공지능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방대하다고 해도 자료만 들고 공부하면 부족한 점이 나오기 마련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살아가며 쌓은 경험, 즉 실전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실제 사람들이 투입됩니다. 사람이 인공지능을 가르치는 거죠. 그 결과 인공지능이 마치 사람처럼 말하고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문장이라고 해도 앞의 문장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손님이 오셨을 때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이걸 기계 입장에서 보면 아니 차린 게 없는데 어떻게 많이 먹으라는 거야? 라면서 있는 그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니까요. 인공지능의 쓰임이 더 좋아지게 된 것이죠. 간단하게 이 업무상의 채팅을 하더라도 이 내용을 어떻게 써야 상대에게 내 의도가 잘 전달될까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바로 이 문제를 챗 GPT가 해결합니다. 거래처에요. 일정이 3일 미뤄져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이 메일이나 채팅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될 때 어떻게 하면 정중하게 문장을 잘 쓸 수 있을까? 사실 골머리 아픈 일입니다. 이 문장이요, 몇 초 만에 챗 GPT가 써냅니다. 그것도 더 길게, 더 짧게, 더 정중하게 등 추가로 다양하게 요청해도 단 몇 초 만에 다시 써버리죠. 즉, 쓰는 사람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냥 키보드 몇 번 툭툭 치면 전부 대답해 주니까요. 여기서 끝일까요? 상대는요, 컴퓨터예요. 인간이 저장할 수 없는 방대한 자료를 기억하고 있죠. 3월 14일 공개된 챗 GPT-4는요,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298점으로 상위 10% 안에 드는 쾌거를 획득하기도 했는데요. 당연히 합격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법적으로 정보가 필요할 때 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챗 GPT에게 미리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전문적인 지식도 답변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미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챗봇과 몇 차례 대화 나눠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건 좀 기계 티가 많이 났죠?
근데 그 정도 기술만 돼도 기존의 기업들이 챗봇을 도입해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게 되는 인공지능이 바로 챗 GPT의 목표인 거고요. 핀테크 업계에도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 7명의 몫을 혼자서 할 수 있고 휴대폰 인증으로 수초 안에 보험 분석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에도 이 AI 기술을 적용해서 대출 심사 기간을 3일에서 1분으로 단축시켰고요. 실시간 모기지 금리 조회 기능도 추가됐다고 하니까 실로 놀라운 일이죠. 자, 지금 챗 GPT를 어떻게 써볼까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요. 아마 공부한 만큼 머니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자, 챗 GPT 써보려면 일단 가입부터 해야겠죠? 일단 가입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사이트 이 주소창에 ai.com 이렇게 친 다음에 엔터를 치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실제로 해보죠.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니까 먼저 사인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메일 주소를 넣고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구글 계정 있으시면 구글 계정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편하신 걸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구글 계정이 아마 대부분 있으실 테고 또 연동하면 편하니까 구글 계정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Continue with Google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구글 계정 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구글 계정을 넣어줍니다. 저도 한번 제 이메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들어오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는 유료라서 챗 GPT 플러스라고 나오는데 무료 사용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똑같으실 거예요. 하단의 창에 질문을 하면 답변을 성실히 해줍니다. 기본은 영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어가 가장 능숙하다고 하는데요. 한글로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자, 질문 몇 가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직장인 관련 질문을 해보죠. 9시가 출근이라면 9시까지 출근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10분 전에 와서 준비를 하고 9시에는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챗 GPT가요. 일반적으로 출근 시간은 해당 시간에 출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출근 전에 간단한 일들을 처리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 느낌이에요. 때로는 따라서 최소 10분 전에 와서 도착해서 준비를 마치고 9시에는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직장 생활에 잘 모르겠다 꿀팁 그냥 다 챗 GPT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야, 거의 뭐 솔로몬이네요, 솔로몬. 그죠? 자, 그럼 또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챗 GPT한테 힐링을 받아봅시다. 오늘 마음이 울적하네요. 10문장의 따뜻한 위로의 글을 부탁합니다. 지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가 대단하네요. 처음에 바로 그냥 기계적으로 위로의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보세요. 가끔은 마음이 울적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죠. 라면 저를 위로해줘요. 이 검색 엔진이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감성을 보여주죠. 자, 한국중부발전 무엇을 하는 곳인지 3문장으로 광고 카피처럼 멋지게 소개해주세요. 한번 챗GPT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발전회사입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그렇죠. 광고 카피처럼 멋지게 소개해달라니까 아주 잘 얘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챗 GPT 잘하는 게 있고요.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단점을 보완한 녀석이 나왔는데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빙챗입니다. 빙챗은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투자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챗 GPT의 투자사이기도 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더 실용적인 방식으로 빙챗을 만든 것이죠. 즉, 챗 GPT와 빙챗의 좀 차이를 보면 챗 GPT는 창의적인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빙챗은 최근의 내용을 검색하면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 GPT가 잘하는 요소들은 챗 GPT로 쓰시고요. 얘가 아직은 부족한 요소들은 다른 AI 툴을 또 활용하면 보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챗 GPT. 살짝만 살펴봐도 정말 대단하죠. 지금도 뛰어난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개발돼서 나간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 장점만큼이나 분명히 단점도 있을 겁니다. 다른 나쁜 쪽으로도 충분히 악용될 수 있죠. 이 기술은 잘못이 없지만 쓰는 사람은 잘못 쓸 수도 있으니까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이 덴마크의 한 회사에서는
가상 자원봉사자 서비스를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사회에 도움되는 방향으로만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